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핫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4월 9일이 왔습니다. 네.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앞서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긴밀하게 짚어봤는데 오늘 또 EU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중국도 상당히 중요하고 유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월 2일에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게 만든 관세판을 쇼킹하게 좀 받아들였고 주가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각국의 어떤 대응을 보면 물론 이제 수사적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쪽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보복 관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EU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국가에서 내지는 지역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수출의 의존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베트남이 대미 상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제로로 간 이런 액션도 나온 거고, 유럽도 사실 중국 못지않게 좀 꼬장꼬장한 자세이긴 한데 꼬장꼬장한 자세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관세의 어떤 카드가 좀 협상으로서의 또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표결을 EU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이제 EU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협상으로 방향성이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나와봐야 되겠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그러면 미국과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까지 나왔었던 관세 발표로 인해서 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들 아니면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불편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철강 보복 관세에서 뭐 미국산 버번 위스키를 삭제한다든지 근본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농산물 규제 뭐 이런 것까지 비관세 장벽까지 다 없애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찬성을 하고는 있는데 이 농산물 쪽이다 보면 프랑스도 있지만 이탈리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관세의 어떤 파괴적인 모습, 그리고 관세가 이게 계산된 게 그냥 단순히 무역 수지에서 수입액을 네. 나눠갖고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부과하는 거에 불만이 있는다 내지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면은 협상하러 와라. 그래서 지금 부과하고 나서 지금 뭐 몇십 개국이 지금 다 연락 왔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상에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EU하고 중국이 중요한데 EU는 조금씩은 협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협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이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그 판을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 판을 보면서 저 수치가 뭘까 하면서 봤거든요. 우리나라는 25%, 50%니까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약간 좀 뭔가 이상한데 싶은 수치가 발표됐지만 맞냐 틀리냐 보다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갈 거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도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최근에 또 스티븐 미란 보고서 이게 좀 뜨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관세 전쟁이 결국에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좀 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타국의 통화 가치가 인위적으로 좀 절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또 위완화 절하까지 가는 건가요? 이 미란 보고서 저도 뭐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주요 포인트들을 좀 봤는데 뭐 국채 얘기, 뭐 달러 얘기, 특히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달러가 강한
상황,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보면 자국의 통화가 강하게 되면 네. 뭐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역 적자의 폭이 더 커졌다. 1980년대에도 이제 이런 국면에서의 해결책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독일의 마르크나 일본의 어떤 엔화 대비 상당히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는 그런 국면이 우리가 펼쳐지면서 사실은 80년대에 일본의 버블이 왔었던 사이클이었는데 네. 지금도 동일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환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믹싱이 된 건데 환율을 절하시켜서 관세의 영향을 충격을 이제 흡수하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이라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기서의 환율을 절하라는 거는 자국의 통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국의 통화를 어떻게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그 수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를 약하게 만드는 건 수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을 하는 국가들이 이 자국의 통화를 낮추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수출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관세를 네. 가지면 수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또 약세를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구간은 사실상 내수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여기서 다시 좀 싸게 오고 있는 이 물품은 이 입장에서는 내수도 좀 줄어들지만 팔려고 하는 이 자체가 가격이 비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 거야? 가격이 비싸진 걸 사니까 또 이 내수가 안 좋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대응이 위안화 절하라고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안 좋은 그림이고 그거를 경계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중국이 한 7.2위안까지 용인을 했다. 근데 크게 이제 뭐랄까요? 지금 위안화가 한 7.2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낮춰잡은 건 아니군요. 근데 이제 위안화 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강대강으로 가려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장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액션과 달리 중국의 액션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위안화로 에너지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국의 내수가 탄탄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위안화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위안화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조금은 기대되는 통화여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생각보다 딥식이나 뭐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나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또 위안화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 특히 에너지 상품들이 그 위안화 헤게모니 안에 들어오려면 위안화의 가치가 크게 변화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 그러면 자금 유출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로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위안화 절하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일말의 희망은 뭐냐면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관세판에 네. 중국이 지금 50%고 지금 또 50%는 100%고 사실 좀 너무 야 이쯤이면 좀 와서 네. 이제 우리랑 얘기 좀 해보자 이런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뭐 주가는 뭐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 대비 좀 더 절상시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액션이지 않을까. 당장 뭔가를 사준다라는 거를 떠나서. 네. 네. 그렇게만 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완화를 좀 절상해주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함께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관세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뭐 경기 침체 맞아요. 전망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주 후반부에는 PPI 그리고 CPI도 나오는데 이런 지표들을 또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하며 이 지표들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관세의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지표들의 영향력은 뭐 다소 떨어진 건 네.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바탕 이 변동성이 있고 나서 다시 좀 챙겨볼 때는 지금 물가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을 내줄 만큼 올라와 버리면 시장은 굉장히 봄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물가의 지표는 일단은 전월 대비로는 좀 둔화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불확실성이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시장 변수에도 그대로 녹혀서 물가 지수도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월가의 컨센서스고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국채 수익률이 있잖아요. 10년물이 지금 4%를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거의 경기 침체를 프라이싱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좀 안도하는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된 게 소비가 둔화된 거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리긴 하겠지만 물가가 안정이 되면 시장은 좀 약간 중립적. 다만 이 부분이 이게 나오는 기간에 관세와 관련된 영향력들의 뉴스들 이를테면 트럼프가 내지는 중국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여러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의 과정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의 그림으로 협상이 되어가는구나를 알게 되면 이런 어떤 국면에서 이 협상의 어떤 시기가 지나면 지금 좀 둔화된 물가도 나중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를 확인은 하되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군요. 이 관세 전쟁이 벌어져 있고 이게 어떤 협상의 과정을 거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 지표가 가져다줄 영향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연결해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장과 함께 이번 주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한국 시장은 사실 너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 기준으로 지금 주식이 한 2,400이 되면 20% 정도 빠졌죠. 네. 3천 기준에서 20%. S&P가 지금 고점에서 20% 빠졌거든요. 근데 S&P는 한 일주일 정도에 빠진 거고 우리는 뭐 2년에 빠진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락하면 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우리가 이 고점에서 20% 정도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만큼 우리는 최근에 미국이 확 빠진 거를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약간 상승하면 계속 그 매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하방에서는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한 0.8배. 근데 0.8배도 깨질 수는 있어요. 네. 뭐 2,300, 순간적으로 2,200까지도 갔다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가격대를 깨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가격대이긴 했습니다.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나 뭐 이럴 때가 있을 때. 지금 지수 가격은 완전한 바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순간에 믿을 만한 건 뭐냐? 지금 수준의 가격은
조금 뭐 일시적인 언더슈팅이 있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6.6조 원이라는 아주 괜찮은 성적을 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에 배당 수익률이 2%가 넘거든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7%가 넘고 네.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8%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의 가격은 뭐 모멘텀, 방향성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가격에서 주식을 만약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건 안 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금방 될 수 있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ROE가 7, 8%는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0.8배 수준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막 해결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특히 중국과의 관련된 이슈가 저는 만약에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이슈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빠르게 절상이 되고 수출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쓸 것 같은데 그 기대는 아직 못하니까 네. 그냥 가격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는 지금이 매도보다는 비중을 유지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좀 여기서 조금 빠지면 더 사는 그런 구간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버틸만 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으니까요. 저희는 흘깃흘깃 위안화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